분노, 부당함에서 나를 보호하는 힘. 분노를 정의하는 말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화가 나서 마음이 들끓는 괴로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심리학에서는 욕망의 실현을 부정하거나 저지하는 것에 저항하는 결과로 생기는 감정, 자기 존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감정 등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분노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욕구가 방해받거나 좌절되었을 때 등등 개인마다 분노가 발생하는 상황도 다릅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분노 상황은 자존감을 다쳤을 때입니다.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하거나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면 화가 나는 거죠.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우충환 성균관대 교수는 통증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몇 년 전에는 엘리자베스 로진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토 웨이거 다트머스대 신경과학 교수와 함께 심리 실험과 뇌과학 분석을 통해 차별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의 정도 차이를 연구했고, 그 결과가 네이처 인간 행동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백인계 미국인 30명과 히스패닉계 미국인 30명, 아프리카계 미국인 28명을 상대로 열 통증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실험 참가자들이 느낀 차별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평소 겪었던 차별 빈도와 이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험 참가자에게 열 통증을 가했는데, 실험 결과 흑인 참가자들은 차별에 민감할수록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더 큰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만큼 차별 경험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는 흑인이 백인보다 고통을 더 잘 견딘다는 주장이 통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랜 세월 차별을 견뎌오면서 고통과 통증에 무뎌졌으니 고통을 잘 견디도록 진화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 그 말은 완벽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통증은 신체를 보호하는 무척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특정 부위가 관할하는 시각과 청각과 달리 모든 뇌 영역에서 통증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흑인들은 고통을 느끼는 영역이 더 넓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고통받아서 무뎌진 게 아니라 더 예민해졌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무시당해서, 거절당해서 분노를 느꼈던 사람은 그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매우 예민해지고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이 증폭됩니다. 제가 기업 강의를 갈 때마다 직장에서 화나고 분노하게 되는 순간에 대해 설문하는데요. 그 결과를 순위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사가 트집 잡을 때. 2.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3. 억울하게 혼날 때. 4.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5. 비교당할 때. 6. 부당한 지시를 받고 따라야 할 때. 7. 야근 등 초과 근무를 해야 할 때. 8. 나의 능력에 대해 과소평가받을 때.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 구체적 상황들이죠. 분노하게 될 때는 화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비참함과 슬픔 같은 감정도 함께 나타납니다. 처지에 따라서는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도 분노를 대놓고 표출할 수 없으니까요. 화나게 한 대상의 순위는 상사가 80% 이상이었고, 거래처, 협력사, 고객, 동기, 후배 순이었습니다. 상사든 동기든 후배든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에서 분노 감정을 배출하기가 쉽지 않죠. 동기나 후배에게도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부분은 참게 됩니다.
요즘은 오히려 후배 눈치를 보는 선배가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고도 해요. 가정에서도 분노를 느끼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요즘 30대 여성들이 남편에게 느끼는 분노의 원인 1순위는 뭘까요? 바로 육아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낭비해서, 자식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가사 분담을 하지 않아서,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무시하는 말을 해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남편들은 잔소리가 심해서, 존중해주지 않아서, 섹스를 거부해서 등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부모 마음을 몰라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등이었고, 자식이 부모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통제가 심해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강요해서 등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느끼는 분노도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모두 부당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밖으로 표출하면 분노지만 그 화살표가 나의 내면을 향하면 우울이 됩니다. 방치하면 화병이 됩니다. 화병을 만드는 분노는 대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상사, 동료와의 갈등, 과다한 업무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 인사에 대한 불이익, 퇴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등이 모두 화병의 원인이 되죠. 분노가 화병이 되는 걸 막으려면 이 감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먼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솔직한 내 감정과 소망을 상대에게 부탁의 말로 표현하면 나의 분노도 해소하고 상대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로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기, 숨쉬기, 내 감정 알아차리기 전략을 써야 합니다. 너무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소 3분 이상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장소에서 멀어지세요.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치세요. 호흡을 하며 화를 가라앉힌 후에 나의 마음에 집중하고 내 감정을 상세히 묘사해 보세요. 분노에 자동 반응하는 대신 자극과 반응 사이에 마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방어기제 편에서 다룬 건강한 방어기제들을 기억하세요. 분노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돕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거나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것 모두 분노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칼림바라는 악기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하프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 전통 악기인데요. 소설책만큼 작은 크기의 악기를 튕기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들으면 기분도 청량해집니다. 스트레스 해소, 분노 해소, 우울 극복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다 비슷하지요. 무엇이든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